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대한 철근인 태퇴골과 요골 같은 굵직한 뼈들이 붕괴되는 골절의 암호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피소드 마지막에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인 관절의 암호 해독을 예고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경첩을 열어보기 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작고 정교한 필수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관절 주변을 방어하고 있는 미세한 조약돌, 뼈들과 이들을 묶어주는 질긴 생체 고무줄들입니다. 이 부품들의 역학을 모르면 관절이 왜 무너지고 왜 비명을 지르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뼈에는 이상이 없네요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왜 환자가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숨겨진 역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톤의 하중을 버티는 대퇴골은 건축물로 치면 아주 든든한 메인 기둥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오직 이런 굵고 긴 통뼈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로봇처럼 뻣뻣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조물주는 우리 몸의 끝단인 손목과 발목에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거대한 기둥 하나를 통째로 박아 넣는 대신 아주 작고 불규칙하게 생긴 조약돌 같은 뼈들을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모아서 테트리스 블록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놓은 것이죠. 손목 구역을 뜻하는 해부학 암호는 카펄카팔 수금부입니다. 이 좁은 손목 안에는 무려 8개의 작은 조약돌 뼈들이 4개씩 2열 횡대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8개의 조약돌들은 생긴 모양에 따라 아주 직관적인 암호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몸통에 가까운 첫 번째 줄에는 배 모양의 SCAPHOID, 반달 모양의 LUNAT, 세모난 TRIQETRUM, 그리고 콩알 모양의 PISIFORM이 위치합니다. 그 위 손가락에 가까운 두 번째 줄에는 각진 모양의 TRAPGIUM과 TRAPGOID, 머리가 둥근 CAPITAT, 그리고 갈고리가 달린 HAMAT가 지붕처럼 덮여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 놓았을까요? 정답은 자유도와 충격 분산입니다. 우리가 손목을 안팎으로 돌리고 위아래로 꺾을 때 이 8개의 뼈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미세하게 미끄러지며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무거운 쇳덩이를 떨어뜨리면 충격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쩍 갈라지지만 자갈밭에 떨어뜨리면 자갈들이 서로 밀리면서 충격을 사방으로 흘려보내죠. 손목의 이 조약돌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 팔을 타고 어깨와 상체로 쏟아지는 엄청난 충격파를 미세한 관절면들 사이로 흡수해버리는 내 몸의 완벽한 천연 서스펜션인 것입니다. 특히 이 8개의 뼈는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바구니처럼 움푹 파인 아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아치 위를 굵은 지대라는 질긴 인대가 뚜껑처럼 덮으면 그 아래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근관 증후군, 즉 카펄 터널 신드롬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이 8개의 조약돌이 만들어낸 아치형 골목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서스펜션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면 붕괴됩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손바닥을 짚는 순간 거대한 하중이 요골을 지나 손목의 조약돌들로 쏟아집니다. 이때 요골이라는 거대한 기둥은 간신히 버텨냈는데 정작 손목, 관절 쪽에 있는 작은 뼈 하나가 그 압도적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쪼개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엄지손가락 뿌리 쪽에 있는 배 모양의 작은 뼈 SCAPHOID 스케포이드 주상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자는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서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에 금 간 곳이 전혀 안 보이네요. 일단 물리치료나 받고 지켜봅시다. 왜 숙련된 의사조차 엑스레이에서 이 골절을 놓칠까요? 주상골은 입체적으로 뒤틀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다른 조약돌들과 이리저리 겹쳐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인 엑스레이로는 미세한 골절선이 다른 뼈의 그림자에 가려져 아예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 염좌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의학적으로 가장 끔찍한 결말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뼈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피를 공급받지만 주상골은 특이하게도 먼 쪽에서 피가 거꾸로 들어오는 역행성 혈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의 중간이 부러지는 순간 몸통 쪽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결국 피가 통하지 않는 뼈는 문자 그대로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무혈성 괴사 AVAS-CULAR 너크로서스 상태가 됩니다. 한번 썩기 시작한 뼈는 손목, 관절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죠. 그래서 해부학을 잘 아는 의사들은
엑스레이보다 환자의 통증 좌표를 믿습니다. 엄지손가락 뿌리 쪽에 움푹 파인 곳, 해부학적 코담배가 베너타모컬 SNUFFBOX이라 불리는 지점을 꾹 눌렀을 때 환자가 자지러지게 아파한다면 설령 엑스레이가 깨끗하더라도 주상골 골절로 간주하고 깁스를 감거나 CT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라는 빛의 그림자가 인체의 모든 진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첫 번째 무서운 팩트입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 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발목은 손목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처럼 정교한 움직임보다는 내 몸무게 전체를 지탱하고 지면의 반발력을 이겨내야 하는 기초 공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목 구역의 이름표는 TARSAL 타살 촉근부입니다. 손목이 8개였다면 발목은 7개의 조약돌 뼈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강도는 손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육중합니다. 가장 거대한 주춧돌인 뒤꿈치뼈, 종골 CANUS 그 위에 올라타서 정강이 뼈와 관절을 이루는 거골 TALUS,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주정골, 입방골, 그리고 3개의 설상골들이 마치 고대의 석조 다리처럼 견고한 아치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을 때 체중은 거골이라는 뼈 하나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 7개의 촉근골이 마치 기하학적인 돔 구조처럼 서로를 밀어내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중은 발바닥 전체로 우아하게 분산됩니다. 이 7개의 촉근골이 만드는 설계도의 정점에는 발 안쪽에 내측 종아치가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이 아치의 꼭대기에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키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발에서는 주상골 NAVICULAR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발 즉 PSPLANUS는 단순히 발바닥 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스톤인 주상골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7개 조약돌의 정렬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설계도가 무너지면 발바닥의 안전벨트인 촉저근막이 미친 듯이 당겨지며 촉저근막염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 공사가 부실해지면 건물 전체가 기우뚱하듯 발목이 안으로 회전하며 무릎은 서로 부딪히는 X자 형태로 휘고 골반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발바닥의 작은 조약돌 하나가 저 멀리 허리 디스크까지 균열을 전달하는 운동역학적 사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주 상골 액세서리 NAVICULAR이라는 불필요한 보너스 뼈를 가진 분들은 이 아치가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원래 아치를 들어 올려줘야 할 힘줄이 엉뚱하게 보너스 뼈에 붙어버리면서 정작 메인 아치는 방치되어 평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평발은 단순히 발의 피로가 아닙니다. 내 몸이라는 건축물 전체의 기초 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서운 설계의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발목이 퉁퉁 붓고 멍이 드는 상황은 왜 생길까요? 이제 의사들의 시선은 뼈와 뼈를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질긴 생체, 고무줄 바로 인대리거먼트를 향합니다.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딜 때 우리 발목은 10중8구 바깥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발등이 바깥을 보고 발바닥은 안을 향하게 확 돌아가 버리는 이 움직임을 의학 용어로 네버닌 버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만 삐끗할까요? 여러분의 복숭아뼈를 지금 직접 만져보십시오. 안쪽 복숭아뼈보다 바깥쪽 복숭아뼈가 훨씬 더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바깥쪽 뼈회사가 더 길게 내려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목은 구조적으로 안쪽으로는 잘 꺾이지 않습니다. 반면 안쪽 뼈는 짧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광활한 빈 공간이 생기죠. 즉, 인간의 발목은 설계 단계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지기 쉬운 구조적 결함을 안고 태어난 셈입니다. 발목이 돌아가는 0.1초의 찰나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서 뼈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인대들이 한계치 이상의 장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인대들은 선택을 합니다. 만약 인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뼈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견열골절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질긴 인대들이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운전자를 지키고 자신은 늘어나는 것처럼 툭 하고 먼저 찢어지면서 뼈의 붕괴를 막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고 표현하는 염자 SPRAIN의 진짜 정체입니다. 의사들은 진단서에 단순히 삐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발목 바깥쪽을 지지하는 세 가닥의 핵심, 인대 중 가장 얇고 약해서 1순위로 터져나가는 인대의 주소를 기록합니다. Anterior TALOF IBULAR 리거먼트 ATFL 테어, 즉 정겁인대 파열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죠. 이 암호를 읽을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 몸의 안전벨트 중 어느 가닥이 나를 지키다
희생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대가 찢어지는 염자는 사실 뼈가 부러지는 골절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는 괜찮다니 다행이네라며 바로 압박 붕대를 풀고 다시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찢어진 고무줄이 원래의 팽팽한 길이로 회복되기도 전에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는 헐거운 상태로 낫게 되고 발목의 조약돌 뼈들은 평생 덜그럭거리며 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만성 발목 불안정성 크라닉 인스터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길을 걷다 시도 때도 없이 발목이 꺾이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다시 염자가 재발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이 유격은 뼈와 뼈 사이 연골을 갉아먹고 남들보다 20년 빠른 발목 관절염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이 결코 당신의 발목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체라는 건축물의 가장 끝단에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섬세한 부품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손목에 8개 조약돌 카펄, 발목에 7개 주춧돌 TARSAM, 엑스레이라는 2차원 평면 뒤에 숨어있는 뼈의 괴사, 그리고 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끊어지는 생체 안전벨트 정거비인대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사실 내 몸의 수많은 부품이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회복해 나가는 역학적 전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뼈와 인대라는 기초 자재와 이음새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관절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소재. 연골과 그 기적의 소재가 마모되며 발생하는 관절염의 물리학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인체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